진행하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날씨의 아이라는 날씨의 작품. 아이.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고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이죠.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도 좋아해서 그때도 소개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36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에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빼면 가장 잘 된 거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무슨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나 네네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보다도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고요. 오. 지금 그 집계를 보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코코보다도 관객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받은 작품이고 그게 네. 벌써 2년 전이거든요. 2017년 작품이고요.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도쿄에 살고 있는 남학생과 시골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 영혼 체인지 그리고 또 시크릿 가든 같은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뻔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해서 그저 그런 하이틴 로맨스인가 보다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뒷부분에 가면 이 영화가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끌고 가는 이야기가 되게 좋아서 이 작품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그게 어떤 이 미치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닥친 그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게 이제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작품 보면 세월호 때의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넣은 영화 속의 대사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대사도 영화에 나올 정도로 사실은 바로 이웃 나라에 살면서 종류는 다르지만 양 나라가 다 큰 좀 재난 혹은 네네. 큰 사건을 겪은 큰 슬픔을 겪은 뒤에 서로 좀 통하는 감정이 있어서인지 너의 이름이니 그때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요. 이 감독이 이제 그 다음에 내놓은 작품이 바로 이번에 개봉하는 날씨의 아이라는 네. 작품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이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역시 시작은 너의 이름은처럼 그냥 뻔한 하이틴 로맨스처럼 사실 시작은 합니다. 네네. 이번에도 주인공은 10대 소녀고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건 이번에 가출 청소년이 주인공이에요. 오. 제 기억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런 주인공을 내세웠던 적이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가출 청소년의 배고픈, 그러니까 하루하루 끼니도 챙기기 힘든, 남이 먹다 버린 거를 쓰레기통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가출 청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운 좋게 잡지사 같은 데를 들어가게 돼요. 도쿄에서. 근데 잡지사가 좀 뭐랄까 뭐 정통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잡지라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거리는 일단 다 찾아다니는 종류의 잡지사인데 여기서 특이한 사건을 듣게 되는 거죠. 맑음 소녀라는 소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예.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쿄에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계속 비만 계속 오고 거의 뭐 장마가 거의 뭐 한 몇 달째 계속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거의 모든 날이 흐린 날인데 네. 이 맑음 소녀가 등장하면 갑자기 쨍하고 해뜰 날이 되는 오.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이 희나라고 하는 이 소녀를 처음에는 이 기자니까 재미있는 얘기거리다 싶어서 취재하러 나섰다가 이 소녀를 직접 만나게 되고 이 소녀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소녀가 또 위기에 처하면서 이 주인공이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에요. 위기라는 게 가장 큰 건 맑음 소녀의 능력이 그냥 생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자연의 섭리잖아요. 비가 오는 건. 그거를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맑게 만든다는 건 어쨌든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떠한 대가가 이제 사실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날씨의 아이라는 작품이고요. 무엇보다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좋아하는 분은 알겠지만 그림이 언제나 그림이 정말 쨍합니다. 그냥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찍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이제 이번에도 역시 영화 속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네. 특히 이 감독은 언제나 하늘을 특히 좋아해서 하늘 풍경을 기가 막히게 거의 세밀화로 그리기로 유명하고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도자료에도 그래서 보통 일반 영화 보도자료는 흑백 프린트물을 주로
묶어서 주는데 네네. 이건 컬러 사진을 인쇄해서 보도자료를 줄 정도로 일단 이 영화의 그 그림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눈이 즐거운 그림들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근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 영화에도 하이튼 로맨스로 시작하지만 뒤로 가면 그 어떤 현대,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설정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건 뭐냐면 이 거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가거든요. 이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예전에 2013년에 언어의 정원이라고 그 작품에서 화제가 된 게 비 내리는 도시를 너무 멋있게 그린 거예요. 빗방울 떨어지는 거 하나 한 방울 한 방울을 정말 기가 막힌 세밀화로 그려내서 유명해진 감독인데요. 네네. 언어의 정원을 그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장마라는 게 계절의 정서가 있었다. 장마라는 건 그냥 뭐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어떤 계절의 하나고 그래서 비 내리는 풍경이 낭만적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건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지고 뭐 지구 온난화도 심해지고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장마라는 게 약간 재난의 징후처럼 나는 느껴져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비를 낭만적으로 그릴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낭만적으로 그리던 비를 이번엔 다른 감정을 담아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의 변화까지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저는 역시 또 슬프기도 했어요. 너의 이름은이 앞부분은 즐겁지만 뒤로 가면 슬퍼지듯이 네. 날씨의 아이 역시 그런 감정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그나저나 이거 진짜 놀랄만하네요. 이 책자가 지금 네. 보니까 프레스 키트라고 그래서 네. 홍보용으로 이게 그쵸.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들에게 주고 또 남는 분량은 관객 선물로 좀 쓰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아요. 어유, 근데 이게 엄청난데 이거 흥행 안 되면 큰일 나겠는데. 총 천연색 인쇄.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일단 뭐 이 영화가 제일 자랑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총천연색으로 인쇄해서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인공은 10대고 이들은 사실은 들리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죠. 관객한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그 이야기를 10대 주인공들을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 작품이 날씨의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음악은 뭐 이번에도 역시 레드 임프스가 맡았고요. 예.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가사인데 예. 잠깐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틀까 말까. 근데 사실 저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언어로 무슨 얘기를 할지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언어 자체를 배척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노래 좀 이따 가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래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영화와도 부합이 되고 음악이 좋아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레드 임프스인데 이번엔 피처링이 있고요. 미우라 토우코라는 그 신인 가수의 피처링이 들어간 그랜드 이스케이프라는 곡. 뭐 곡 들으면 약간 영화의 분위기가 짐작되기도 하실 네네. 겁니다. 네. 자, 레드 임프스 피처링 미우라 토우코 그랜드 이스케이프. 영화 날씨의 아이의 삽입곡입니다.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의 삽입곡 그랜드 이스케이프 레드 임프스 피처링 미우라 토우코의 노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노래의 가사가 보면 기대만 가득 찬 우리는 다음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어깨동무했지. 두렵지 않을 리 없지. 하지만 멈추지 않겠어. 위기를 미리 안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이 말해. 목소리가 말해. 나아가라 하고 말해. 이게 사실은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밝은 미래가 아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죠. 기후 변화라는 건 날씨라는 건 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령 계속해서 태풍이 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몰려오고 비가 멈추지 않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심해질 것 같고 왠지
이 지구라는 별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사실 막막해지고 어두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이야기가 날씨의 아이고 그래서 오늘 골라온 곡은 아니지만 이 노래 또 다른 곡은요. 이건 좀 길어서 이 곡 말고 아까 그 곡을 골랐는데 제목이 이래요.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 야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어른들한테 이 주인공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정서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였고요. 네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애초에 게임 회사에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이유가 거기 맨날 출근해서 그리는 게 판타지 세계, 맨날 검, 마법 막 이런 것만 막 그리다가 네. 정작 자기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씻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지하철에 시달리다가 앉아서 검과 마법 판타지만 그리다 퇴근하면 또 혼자 원룸에 자고 있고 이게 너무 싫어서 약간 탈출구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 내가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을 스스로 긍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일상 자체를 긍정할 수 없으니까 이걸 긍정하는 걸 그림으로 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아무것도 아닌 풍경을 대단한 풍경처럼 세밀하게 그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보면 그냥 자판기 하나를 거의 사진처럼 재현한다거나 가령 한밤중에 가로등 하나를 되게 멋있게 그린다거나 그러면서 그 감독이 어느 영화에서 대사로 그런 풍경들이 그립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흔해서 그 일상 자체가 특별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자체가 그리운 풍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리움 그러면 되게 막 가령 지난 여름의 바닷가, 내가 언젠가 여행 가서 봤던 멋진 단풍, 이런 게 사실 그리운 대상인데 이 도시에서 하루하루 정말 빡빡하게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도시의 일상이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게 다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도 그 풍경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 풍경.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던 내 모습이 스크린에 나오면 그래 맞아 저것 자체도 그리워 약간 이런 풍경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신카이 마코토의 장점이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 장점이 잘 살았고요. 물론 호불호는 늘 갈려요. 너의 이름은도 갈렸듯이 이번 작품도 어떤 사람들은 너의 이름에 비해 못하다. 너의 이름은가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전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사실은 이 영화를 골라오면서도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는 벽을 쌓아도 문화와 예술은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너의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날씨의 아이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계속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다른 영화가 겹쳐지는 게요. 그 영화가 한국 개봉 제목은 안녕 헤이즐이었거든요. 안녕 헤이즐. 네, 근데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은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예요. 그렇죠. 네, 그 잘못은 너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별이 그냥 잘못이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날씨의 아이들의 주인공들이 에게 뭔가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못은 그냥 어른들한테 있고 그리고 잘못은 이 별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를 골랐습니다. 네. 자,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